제 이름은 박노진입니다. 현재 91세이며 지난 60여 년간 노인의학에 헌신하며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저 역시 무릎 통증, 일어설 때의 어지러움,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을 겪으며 세월의 흐름을 몸소 느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과의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중요한 결론은 노화가 건강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70세, 80세 이후에도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 꾸준하고 적절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아침,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신사가 제 진료실에 들어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도 진료를 보시나요? 제가 91세입니다 라고 답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늙었어요. 이제는 돌봐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자신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50세가 넘으면 몸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단순하고 규칙적인 관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저는 노인의 몸을 오래된 시계에 비유합니다. 약간의 청소와 주의만으로도 여전히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점점 고장이 나고 결국 멈추게 됩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4가지 주요 신체 부위를 간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위들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율성과 웰빙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매일 단 5분만 이 부위들을 돌보아도 기억력, 소화, 수면의 뚜렷한 개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 시기를 온전히 살아가고 싶은 노인으로서 이러한 습관들을 일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체 부위들을 돌봐야 할까요? 그리고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여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제 경험과 수많은 환자들에게 제공한 조언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0세, 60세 이상의 분들은 이 내용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노년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제가 건강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67세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바쁜 날들을 보낸 후 어느 아침 제 정신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마치 뇌가 안개에 쌓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약속들을 잊고 안경을 자주 잃어버리며 심지어 문장을 중간에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신체의 통증이나 피로를 넘어서 기억력, 감정, 심지어 관계 능력과 같은 내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용한 과정이라는 것을. 그 이후로 저는 일상에 간단한 정신 운동을 포함시켰습니다. 숫자를 거꾸로 외우기, 113에서 27을 빼는 계산, 100에서 70까지 역으로 세기 등 이러한 간단한 과제들이 집중력과 기억력과 관련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매일 아침 3가지 감사한 이유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더 살아있음에 감사.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손자의 웃음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하루의 시작을 감정적으로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68세의 이순자 여사라는 환자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손자들의 이름을 잊고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며 치매 초기 증상을 걱정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5분간의 정신 운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6주 후, 그녀는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손자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해요.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노년기에도 자극을 받을 수 있으며 유연성과 기능을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시작하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돌보았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발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뇌 다음으로 발은 노년기의 건강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발, 우리 몸의 기초. 많은 사람들이 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발은 우리의 균형과 움직임의 기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힘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줄어들며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발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위생이나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예방 조치입니다. 따뜻한 물과 소금을 이용한 간단한 족욕 습관을 추천합니다. 잠들기 전에 10에서 1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습관은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족욕 후에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가볍게 눌러주면 좋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용천, 양천이라는 지점을 눌러보세요. 전통 의학에서는 이 지점이 활력과 균형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작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신체의 기초를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낙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제가 자주 말하듯 낙상은 노년기에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일상 속 행동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 웰빙의 중심.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장입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소화계 상태는 단순한 소화 이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건강한 장은 기분, 면역력, 심지어 뇌 기능까지 좌우합니다. 변비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루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이후 시계 방향으로 복부를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단 3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습관은 장 운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복부 팽만감을 줄이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장이 잘 작동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수면도 깊어지며 자연스럽게 활력도 증가한다는 것을 말이죠. 폐, 호흡은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은 폐입니다. 많은 이들이 잊고 있지만 제대로 호흡하는 것도 하나의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활량은 감소하며 이는 에너지, 목소리, 지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얕은 호흡은 불안을 증가시키고 쉽게 피로하게 만들며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권장하는 호흡 운동이 있습니다. 4단계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간 깊게 들이마십니다. 4초간 숨을 멈춥니다. 입으로 4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4초간 쉽니다. 이 사이클을 4에서 6회 반복해 주세요. 아침이나 자기 전, 언제든 좋습니다. 호흡 중 손끝으로 가슴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가슴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좋은 호흡은 필수입니다. 맑은 공기, 깊고 차분한 호흡은 마음을 맑게 하고 몸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하루 5분의 습관이 만들어내는 변화. 뇌, 발, 장, 폐, 몸의 4가지 핵심 부위를 돌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단 5분이면 몸을 활성화시키고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눈에 띄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작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습관들을 실천한 이후 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91세가 된 지금도 저는 매일 이 습관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 역시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하게, 자율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나이 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것부터 작게 시작하세요. 한 걸음씩, 한 호흡씩. 변화는 가장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발은 우리의 이동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여전히 활발하고 심장은 튼튼할지라도 발이 약해지면 우리의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걷기, 장을 보기, 공원 산책 같은 단순한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우리는 집 안에만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발의 약화는 낙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노년층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자율적인 노년을 원한다면 발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매일 몇 분을 발을 강화하고 균형을 잡는 운동에 사용합니다.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는 발끝으로 서서 10초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오는 것,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또 다른 운동은 보이지 않는 줄 위를 걷듯 일직선으로 걷기, 이는 신체 조절력을 높여줍니다. 발바닥을 공이나 병으로 마사지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 습관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발의 신경을 자극해줍니다. 저는 별표 김 선생님, 74세, 별표를 기억합니다. 2번이나 넘어져 지팡이를 사용하셨던 분인데, 저와 함께 이 운동을 2주간 꾸준히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혼자서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 경험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발에 대한 자신감과 힘을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요. 또 하나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신체 부위는 입 주변, 정확히 말의 턱과 얼굴 근육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부위의 근육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은 뇌 건강, 소화기 건강, 심지어 심혈관 건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씹는 행위는 뇌를 자극하며 퇴행성 뇌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 속의 간단한 연습들을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잘 씹는 것, 특히 사과나 당근처럼 단단한 음식, 도전적인 문장을 큰 소리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매일 웃는 습관을 실천하는 것 등입니다. 웃음은 얼굴 근육을 움직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마음을 위한 진정한 강장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부 부위, 더 정확히는 자세와 소화기관을 지지하는 내부 근육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들은 힘을 잃고, 이는 자세 불량, 요통, 소화기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깊은 호흡 운동에 있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복부를 팽창시키고, 입으로 숨을 내쉴 때 복부를 수축시키면 됩니다. 이 간단한 호흡을 하루 5분만 실천해도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발, 입, 복부, 뇌 4가지 부위를 돌보는 데는 하루에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효과는 오래 지속됩니다. 기억력, 균형 감각, 수면, 소화,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이 향상됩니다. 이제 우리 몸의 조용한 엔진인 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는 탄력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는 활동량이 줄고 얕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몸 전체의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자주 피곤함을 느끼고 활력이 없으며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호흡 운동을 합니다. 숨을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춘 다음 4초 동안 내쉬고 다시 4초 동안 멈춥니다. 이 4박자 호흡은 마음을 맑게 하고 몸에 에너지를 줍니다. 운동을 더 강화하고 싶을 때는 흉부타진도 함께 합니다. 손바닥을 컵처럼 만들어 가슴을 가볍게 두드리면 폐를 자극하고 공기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몇 년 전 폐 건강 관련 강의에서 배운 것이며 그 이후로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82세 김태수 어르신 환자를 떠올립니다. 그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병원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2층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갔고 아침부터 콧노래가 나왔어요. 호흡은 단순한 생리적 기능을 넘어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제대로 된 호흡은 적절한 산소 공급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특히 노인에게 위험한 폐렴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으로 아침을 단 몇 분 만에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눈을 뜨면 몸을 움직이고 의식적으로 호흡하며 에너지가 새롭게 채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대장입니다. 대장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우리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에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단 5분만 투자해서 마음을 깨우고 폐를 새롭게 해보세요. 이 습관의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일 아침, 깊은 호흡을 통해 의식을 깨우면 몸의 중심에 있는 생명력을 돌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을 단지 노폐물 배출 통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60년 넘게 의사로서 경험한 결과, 장은 우리가 나이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 기관임을 깨달았습니다. 대장은 단순한 소화 과정을 넘어서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감정의 균형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필수 물질인 세로토닌의 약 90%가 이곳에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장 건강을 유지하면 효율적인 소화, 감정의 안정, 숙면, 그리고 마음의 부담까지 덜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70세 정순 여사님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만성변비,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 그리고 수면 장애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약과 보조제를 시도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단 2가지의 간단한 실천이었습니다.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기호에 따라 소량의 소금이나 꿀을 넣어도 됩니다. 이 물은 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자극하고 밤새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복부 마사지하기. 두 손을 마찰하여 따뜻하게 한 후,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30회 정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이 동작은 과도한 힘 없이 장을 자극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편안한 호흡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정 여사님도 3주 후엔 웃으며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배가 너무 가벼워서 마음까지 편안해졌어요. 요즘 잠도 잘 자요. 이 이야기는 제가 늘 믿어온 바를 확신시켜 줍니다. 장은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장을 돌보는 일은 곧 정서적 건강을 돌보는 일입니다. 요즘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일부는 이를 트렌드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장 건강은 본질이며, 시대를 초월한 삶의 원칙입니다. 오래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장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부드러운 마사지면 충분합니다. 저는 차를 끓이는 동안 이 마사지를 합니다. 단 3분간의 조용한 셀프 케어는 하루의 질서를 잡아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란 바로 이런 의착지만 꾸준한 습관이라는 걸 더욱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건강한 노화를 위해 꼭 돌봐야 할 4번째 핵심 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발바닥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체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발은 단순한 지지 구조를 넘어 건강을 비추는 침묵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2가지 실천을 적용해 보세요.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그 후 몸이 보여주는 작은 변화의 신호들을 관찰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발, 우리의 침묵의 수호자들. 발은 몸의 조용한 기둥입니다. 매일 우리의 체중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균형을 잡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발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이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제가 진료한 많은 노인들이 낙상, 무릎이나 허리 통증, 보행 시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해진 근육, 부족한 혈액순환, 경직 혹은 감각 저하. 발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힘과 안정성을 잃으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이동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 관리는 필수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2가지 운동을 소개합니다. 발가락 스트레칭. 편안히 앉은 후 발가락을 뒤로 천천히 당겨 10초간 유지합니다. 발마다 3회 반복하세요. 볼 마사지. 테니스 공이나 유사한 작은 공을 사용하세요. 발바닥 아래에 공을 두고 1에서 2분 동안 천천히 굴리며 가볍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발 근육을 강화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발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발이 단지 걷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사실은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건강의 레이더이자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발바닥에는 뇌, 폐, 간, 심장 등 주요 장기와 연결된 60개 이상의 지압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발은 우리의 웰빙을 보여주는 진정한 지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의 혈액순환은 저하되기 쉽습니다. 차가운 발, 자주 저리는 증상은 수면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낙상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83세의 최정숙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불면증과 다리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잠자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하시는지 여쭤보니 그냥 양말만 신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고 발바닥의 지압점을 부드럽게 마사지한 뒤 잠자리에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대야에 붓습니다. 굵은 소금 1스푼과 생강 조각 몇 개를 넣습니다. 발을 15분간 담가 둡니다. 이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고 발바닥 중앙의 용천 부위를 중심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마사지는 편안한 강도로 깊고 차분한 호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과 10일 후 최할머니는 훨씬 평온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매일 밤 발을 따뜻하게 해주기 시작한 이후로 잠이 훨씬 좋아졌어요. 밤에 깨는 일도 없어졌고 몸이 더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이에요. 이 효과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족욕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건강법입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키며 평온한 수면을 돕습니다. 용천의치점은 신장 기능과 연관되어 있어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매일 밤 이 족욕을 하루 마무리 의식으로 실천합니다. 이 시간은 제 몸이 이제 쉴 시간이야 라고 인식하는 신호가 됩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을 묵묵히 지탱해주는 발. 하지만 정작 그 발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이런 무관심은 균형 감각을 무너뜨리고 낙상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발을 돌보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생명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첫걸음은 발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루에 꼭 돌봐야 할 신체의 네 부위, 마음, 폐, 대장, 그리고 발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단 5분의 작은 행동으로도 생기를 되찾고 몸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실천들을 어떻게 일상 속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닙니다.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간 담그고 오늘도 애써준 내 몸에 감사 인사를 건네보세요.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감각을 느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볍고 건강한 노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뇌, 폐, 장, 발이라는 4가지 필수 부위에 대해 배우고 각각을 위한 간단한 관리법도 익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는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죠. 이런 좋은 습관들을 어떻게 꾸준히 지킬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엔 매일 하지 뭐 하며 미루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작고 부드럽게 자주 반복하는 것이 비결이라는 거요. 제가 이 습관들을 수년간 이어올 수 있었던 원칙들을 공유합니다. 간단함을 유지하세요. 우리 몸은 쉽고 반복되는 것에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을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계획합니다. 월, 수, 금, 아침에 4박자 호흡 운동. 화, 목, 토, 따뜻한 물 플러스 복부 마사지로 장 자극. 매일 밤, 족욕과 부드러운 발 마사지. 일요일, 몸의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 언제 가장 활력이 느껴졌나요? 수면은 어땠나요? 잠 운동은 원활했나요? 이러한 관찰은 자기 몸을 더 잘 알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 시에도 유익한 정보가 됩니다. 기존 일상 속 틈새를 활용하세요. 새로운 시간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일상의 틈을 활용해 보세요. 커피물이 끓는 동안 호흡 운동. TV 광고 시간에 복부 마사지. 밤에 휴대폰 대신 족욕. 핵심은 현실적인 삶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보상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을 때 더 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관리 루틴을 마친 후 자신에게 이런 보상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 가족 사진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 오늘도 잘 돌봤어. 이런 소소한 보상은 의무를 기쁨으로 바꿉니다. 함께 실천해보세요. 배우자, 친구, 또는 온라인 모임 등과 함께하면 책임감도 커지고 지속도 쉬워집니다. 우리 동네 요양원에서는 매일 아침 자율케어 시간을 운영하는데, 그 시간은 단순한 건강 관리 이상으로 관계와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기억하세요. 습관은 작게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하려 하지 마세요. 단 하나의 행동만 선택하고 그것을 반복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진짜 기초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기억하기 쉬운 실천 가이드로 소개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 건강 루틴의 비밀 공식. 하지만 지금은 오늘 하루 단 하나의 행동만 선택해 보세요. 깊은 호흡을 해보기.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또는 자신의 발을 사랑스럽게 마사지하기.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새로운 활력의 순환을 여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을 깨우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뇌를 자극하는 숫자 거꾸로 세기 같은 간단한 활동을 해보세요. 그 후 오늘 감사한 일을 하나 적고 오늘 하루의 목표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세요. 이런 실천은 기억력을 강화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며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폐 깊이 숨쉬는 삶은 더 온전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4단계 호흡법을 시도해보세요.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4초간 숨을 멈춥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4초간 멈추고 반복합니다. 이 호흡을 하면서 손끝으로 가슴 중앙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그곳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지점입니다. 효과.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덜어줍니다. 감염을 포함한 폐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배가 가벼우면 마음도 가볍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가능하다면 천일염을 아주 조금만 넣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방향으로 복부를 원을 그리며 약 30회 부드럽게 마사지해줍니다. 효과. 장의 활동을 도와 변비 예방. 소화기관을 자극해 에너지 상승. 더 편안한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발 건강은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굵은 소금과 생강 몇 조각을 넣은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간 담가보세요. 이후 발바닥 전체를 천천히 누르듯이 마사지해보세요. 특히 발 중앙의 용천혈, 용천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해줍니다.
효과. 혈액순환 활성화. 생명 에너지 회복.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낙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마무리 나만의 5분 건강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이 글을 계기로 시작하신다면 30일 후 몸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90일 후 마음이 한결 맑고 차분해집니다. 6개월 후 삶의 방향이 새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시작의 순간은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시작해야겠다는 그 느낌이 들 때입니다. 저는 올해 91세입니다. 그럼에도 이 4가지 습관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 구독도 꼭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신호를 무시할 때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이 사랑과 건강, 그리고 따뜻한 돌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